정신질환과 보상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 능동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정밀 정신의학, 예측 과정을 뇌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으로는 능동적인 철학 모델은 일반적인 뇌 작동 방식뿐 아니라 조현병을 비롯해서 여러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프린스턴의 능동적인 철학 모델의 근거에서 조현병의 환각과 망상에 대한 설명이 처음 시도된 이래로 다양한 정신질환을 뇌의 철학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결국 이미 지니고 있는 사전 믿음과 새로 유입되는 감각정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는 관점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오류라는 거죠. 정신질환은 예측 어리는 유입되어서 올라오는 상향적인 감각 자료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예측 모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생리학적으로 보자면 내가 제대로 된 종류의 예측 오류를 선택하는 것은 주위에 가는 볼륨 조절과 관련된 시냅스의 볼륨 조절 기제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볼륨 조절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차원의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단순하게는 고전적인 시냅스 기제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조금 복잡하게 동시적인 볼륨 조절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활성억제의 균형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저 표정은 무의미하고 노이즈에 불과한 감각 정보에 대해서 가정치를 차리고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다. 프린스턴의 능동적인 초론과 예측 모델은 뇌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프린스턴은 일종의 말장난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며 정밀의 의미를 살짝 꿰뚫어서 사용한다. 정밀론의 원래 의미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맞춤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환자들은 개인별로 서로 다른 사전 믿음과 예측 패턴을 갖고 있다. 프린스턴은 이러한 예측 패턴을 환자 개인별로 알아낼 수 있어야 다시 말해서 환자의 뇌가 어떤 잘못된 방식에 출현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밀 정신의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환각과 망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원래 조현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정신과 의사답게 프린스턴은 조현병의 핵심을 능동적인 출현 과정의 문제라고 본다. 조현병의 증상에는 일반적으로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 두 종류가 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다. 누군가 내게 자꾸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서 소리를 들린다고 하는 것은 환청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것이 환시이다. 마커브 브레이키에 따르면 감각 상태의 능동적인 출현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예측 오류에 대한 수정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장애가 일어난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은 조현병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건강한 일반인도 환각을 경험한다. 눈을 감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보던 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게 된다. 시험삼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졸지 말고 집중해서 눈앞에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라. 전통적인 명상 수행할 때도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를 님이 있다라고 해서 수행이 한 단계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는 지표로 여기기도 한다. 확률적인 수련에 따른 생성 모델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자면 환각이나 님았다 뿐만 아니라 상상과 꿈, 나아가서 일반적인 지각도 모두 그 본질은 같다. 환각이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라면 망상은 헛것을 믿는 것이다. 부족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굳은 신념을 지닌 상태가 곧 망상이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신념의 경우가 많다. 망상을 지닌 환자는 아무리 이성적인 논증이나 명백한 반박 증거를 들이대도 절대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조현병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환각뿐만 아니라 망상도 경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불행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믿음이 사회생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더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양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과 단순한 망상을 지닌 일반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망상이라는 증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망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있다. 감정적으로 별로 괴롭지 않고 인간관계도 별 문제가 없이 유지하며
나아가서 비슷한 망상을 지닌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회적 지지까지 받는다면 아무리 이상한 망상을 가졌다고 해도 적어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아니다. 즉 주변 사람들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추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곧 과학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우주의 비밀이라 실체를 아는 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망상은 항상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확고한 신념을 돌이켜보고 그것의 본질이 모두 망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망상. 나아가서 뭔가는 진리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진리라고. 도파민과 보상체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자유에너지 원칙은 뇌과학이나 정신과학 의학뿐만 아니라 행동과학에도 그런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다. 자유에너지 원칙은 지각 과정과 행위 과정이 자유에너지의 최소라는 동일 원칙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보는 통합적인 이론 관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통적인 보상 반응 실험에서는 내가 주어진 자극을 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었다는 것을 당연한 결론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브리스터는 주어진 자극이 보상이기 때문에 도파민 회로가 작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내가 주어진 자극을 새롭고 현저한 경험으로 파악했고 이 경험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이 증명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된 것이라고 보았다. 도파민이 전통적인 보상을 반드시 그 가치와 존재가 알려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기는 맛있다. 보상과 저울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주로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상황이었다. 도파민은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의 예측 오류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인코딩할 뿐이다. 도파민 시스템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보상 체계에도 관여하고 그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근육의 움직임에도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도파민은 오직 하나의 기본 기능, 즉 예측 오류의 정확성을 인코딩하기 위해만 관여할 뿐이다. 특정 자극이 도파민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예측이 정확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자유에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상과 처벌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다 서프라이즈일 뿐이다. 맛있는 간식이나 칭찬이 주어질 것 같다고 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되는 가치에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측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파민 시스템은 작동한다. 도파민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측 오류를 인코딩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 보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오류의 정확성을 인코딩하는 데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네오 보상 체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브리스턴이 뒤흔들어 놓은 이래 최근 뇌과학의 여러 실증적인 연구가 브리스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도파민 회로로도 알려진 우리 뇌의 보상 체계는 사실 보상에 대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도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며 또 의미심장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근력 훈련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료한 의식으로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상태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을 마치 생전 처음 마주하듯이 대하는 것이다. 도파민 회로의 작동 방식과 보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명상의 효과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암시를 준다. 명상을 하는데도 마코브 브랭키스의 정책 구조와 내면 소통 훈련. 확장된 마코브 브랭키스로서의 미디어. 자유에너지 원칙은 인간의 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한 생명체에 나아가서 집단 일일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몸은 고 마코브 브랭킷이다. 마코브 브랭킷의 개념은 규모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의 관점에서도 확장될 수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과 문자, 목소리,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체는 외부 환경에 속하는 다른 사물들과는 달리 감각 상태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앤디 크라크 매체가 단지 확장된 감각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인지도 함께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디어를 모모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모모를 일종의 미디어로 개념화할 수도 있다.
마커버 블링킨 모델의 정책 구조와 척도 불변. 내면 소통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층위에서의 모든 소통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에서 마커버 블링킨의 모델로 기본적인 인식과 지각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온갖 장기들의 모이면 인간의 몸 역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마커브 블랭킷이다. 또 여러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이나 사회 역시 하나의 커다란 마커브 블랭킷이라고 할 수가 있다. 뇌를 포함한 몸 자체가 하나의 마커브 블랭킷인 것처럼 몸의 신경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시각청추 시스템 역시 하나의 마커브 블랭킷으로 볼 수가 있다. 마커브 블랭킷으로 볼 수가 있다. 뇌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여러 하위 부위 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보이는 더 하위의 작은 노드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마커브 블랭킨 모델에 따른 세 가지 내면 소통의 훈련은 내면 소통은 다양한 층위의 마커브 블랭킨 간의 상호작용이다. 내면 소통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상호 간의 작용이기도 하고 여러 뇌 부위들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며 뇌와 다른 신체 조직과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내면 소통 대부분은 우리의 의식 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마음 근력 강화라는 의도를 갖고 하는 내면 소통 훈련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내면 소통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진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여러 내면 소통 훈련 역시 이런 상위 차원의 내면 소통이다. 브리스 마커브 블랭킨 모델에 따라 분류하자면 내면 소통 훈련에는 크게 보아서 감각, 행위, 내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 상태 영역의 내부 소통 훈련이다. 이는 오감을 비롯한 고유 감각, 내부 여러 감각 기관에 전해지는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과 관련이 된다. 감각 상태의 내면 소통 훈련은 우선 몸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을 한다. 감각 상태의 내면 소통 훈련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뉜다. 외부 사물이 나의 몸에 전달하는 감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1단계와 그런 감각 정보가 내부 상태로 올라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2단계가 있다. 두 번째 행위 상태 영역의 내면 소통 훈련인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관련이 된다. 그 밖의 내부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이 있다. 세 번째는 내부 상태 영역의 내면 소통 훈련인데 이런 감각 상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각, 느낌, 감정 등을 인지하고 특정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다. 능동적인 철학가 마커브 블랭킨 모델은 내부 상태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생성 모델이 행동, 지각,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내부 상태의 영역에 주의를 두는 내면 소통 훈련은 배경사회에 대한 자각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뇌측 전두엽 표질을 중심으로 한 전두엽 표질 신경망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앞으로 살펴볼 내면 소통 훈련은 모두 알아차림 훈련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몸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나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것 등은 모두 알아차림 훈련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주의는 대개 외부로 향해 있다. 처리해야 할 일이나 마주해야 할 사람 등 주로 외부 환경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외부 상태로 향하는 나의 주의는 주로 행동 모드와 관련이 된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집중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곧 불안이다. 늘 행동 모드로 살다 보면은 마음 근력이 소진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행동 모드를 잠시나마 멈추고 존재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분노와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해서 내면 소통 명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의의 방향을 외부 상태로부터 감각 상태, 행위 상태, 내부 상태 등 나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